준비 찬송 다음에 우리 기도 이재용 목사님 기도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624장 9,100원 383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믿고 거듭나니 그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끝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이번 총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후 시간도 함께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더 키우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협의하면서 주의 뜻을 받들므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회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지금은 헌장 및 정관 개정 순서입니다. 각 학교의 총회를 다녀보니까요, 이 시간 가장 긴장되는 순서였습니다. 지난 4개 학교장 보고에는 한 사람도 발언 없이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장이 부족해서 여러 시간, 오랜 시간이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무슨 내용인가요? 아니, 그 사진이 반영한 내용이 뭡니까? 아까 초청 대표자들, 대표자들 우리 부장께서 발언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총회인데 초청이든 어떤 대표자는 대표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자로 왔으면 발언을 하게 해야 되는데 발언권조차 없으면 이 회의장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방청객입니다. 그럼 방청객 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의사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의사진행 발언도 지금 할 시간이 아닌데, 의사진행 발언은 여러분 이제 모든 것에 끼어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청을 받고 그다음에 다수결에 의해서 그게 수용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의사진행 발언하면 무조건 이제 어떤 가결 없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의사진행 발언은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회의체에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초청 대표석에서 이제 왔는데 그것은 그 회의 개회식 초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대표 결의하는 그 의례적인 결의인데 그분들이 초청석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발언 안 두고요. 정말 영광대 총회 가서 우리 지회장님 말씀이 초청 대표는 no voice, no vote라고 하는 원칙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의가 진행되고 어떤 의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초청석에서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의장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첫 그 특별대표 결의 시간인데 그 의뢰인의 첫 시간에 초청 대표석에서만 이렇게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발언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재량에 의해서 발언권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표결은 없고요. 원천적으로만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나가면서 회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 이사장님 발언 때문에 놓쳤는데요. 아무튼 현장 정관 시간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쓰시고 이제 긴장을 하시는데 몇 가지 좀 우리 회의체에 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현장 정관이 여러 쪽으로 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루는 그 개정 범위도 다른 앞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상정, 일괄 결의하기가 어려워서 의장이 각 가능하면 조별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의안을 분할해서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 그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양해를 좀 구할 것은 개인 발언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각 연합회 합회 총회들마다 그렇게 진행했고 여기 앞에 기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장부터 이걸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처음부터 이렇게 경직하게 3분 발언을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진행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헌장부터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장에 제일 먼저 편의상 수정부터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헌장 제8조와 정관 12조를 먼저 우리가 결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장 제8조는 수정이고요. 정관 12조도 수정에 관한 겁니다. 거기에 고딕으로 된 그 대총회 모델 정관에 관련된 다수결, 단순 다수결, 이 헌장 정관은 3분의 2에야 개정이 가능한데 이 모델 헌장 붉은 글씨는 단순 다수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결의하겠습니다. 헌장 8조와 정관 12조를 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우리 유인물 제16조 제8조 수정된 내용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헌장의 굵은 글씨체는 대총회 연례 행정위원회 결의에 의해 수정된 합회 모델 헌장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수정은 합회 총회에 출석한 대표자의 단순 다수결, 정부 법률이 더 높은 표결을 요구하지 않는 한에 찬성 투표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본 합회는 합회 총회에서 필요에 따라 헌장의 굵은 글씨체가 아닌 구절을 수정할 수 있으나 어떤 변경이든지 모델 헌장의 정신과 의도에 조화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수정은 출석한 대표자의 3분의 2의 찬성 표결이 있어야 한다. 현행 행정위원회는 한국연합회와 북아태지회를 통해 모델 헌장의 수정은 대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헌합회 정관 제13조 12조 수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정 개정 및 폐기 본합회 정관의 굵은 글자로 인쇄된 부분은 본 교회의 세계적 연합에 필수적인 것으로
대총회 연례 행정위원회 결의에 따라 변경되는 합회 모델 헌장 및 정관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수정이나 개정은 정당하게 서식된 합회 총회에 출석한 대표자들의 단순 다수결 찬성 표결에 의하여 승인된다. 본 정관의 다른 부분은 출석한 대표자의 3분의 2의 찬성 결의로 수정, 개정 또는 폐기될 수 있으며 이는 합회 모델 헌장 및 정관의 정신과 조화되어야 하며 그 절차는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본합회의 정관의 수정은 종회를 공고할 때 제한된 수정안을 특별히 알려줘야 한다. 본합회 총회나 행정위원회가 한국연합회와 부하대지회를 통해 대총회 합회 모델 헌장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우리 헌합회 이 헌장과 정관에 대한 제8조 수정, 제12조 수정에 대한 사항을 제안하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결정하십니까? 예. 네, 말씀하시기 전에요. 그 24쪽 봐주십시오. 제13조 3항 마지막 문장 부칙입니다. 수정된 헌장 및 정관과 시행 실칙은 총회에서 결의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근데 여기 두 수정을 결의하는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의되면 굵은 글씨 모델 정관은 단순 다수결로 결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꼭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이웃철 장관님. 네, 전주중앙교회 이우철입니다. 지금 이 연합회에서 준 그 모델을 지금 단순 다수결에 대해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꼭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지, 이걸 먼저 얘기하고 이걸 바꾸든지 해야 아니겠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3분의 2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성과 또 이런 옛날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바꾸되 그러지 않으면 이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갔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총회 행정도 제가 볼 때는 자꾸만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총회가 이 모델 헌장, 그러니까 연합회나 합회 차원의 이제 모델 헌장을 정관을 내려보내는데 그 모델 헌관을 그 당의 합회나 연합회가 받아들일 때 이걸 3분의 2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조금은 우리가 이 중앙 집중적인 행정 시스템 속에서 대총회가 세계적인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가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단위 연합회나 합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게 3분의 1을 해놨던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어색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총회가 단순 다수결로 바꾸면서 이 모델 정관은 우리 전 세계가 통일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달리하지 않냐고 하나로 가기 위한 그 하나의 정관이나 헌장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정신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시네요. 네. 이광진 목사님, 그 다음에 김경수 장관. 단순 다수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6번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단순 다수결 말 그대로 그냥 정족수에 상관없이 이제 한타라도 많으면 그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김경수 장관. 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만약에 기권을 했다 하면 그 표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의 기권은 찬성 반대를 할 때 유효 투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기권이나 무효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단순히 그냥 찬성이냐 반대냐 이건 어느 거에 더 다수냐 그걸로 끝나는. 또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 두 수정안 헌장 8조 정관 12조를 바뀌고 가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소를 이걸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개표위원이 계시죠? 개표위원이 어디 누가 계십니까? 예, 지금부터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개수를 안 할지라도 의장이 봐서 3분의 2가 되겠다 하면 그냥 통과할 때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3분의 2가 안 됐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의 표결을 개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표를 반대로 얘기를 보라고 의자를 좀 돌려놓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관이 이제 8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7조까지 우리 서기께서 제안하고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16조입니다. 16조 제7회 예수절임교 혼합합회 헌장 제1조 본 조직의 명칭은 제7회 예수절임교 혼합합회 이하 합회라 칭한다. 2조 목적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 있다는 것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상부기관과의 관계 본 합회는 세계적인 제7회 예수절임교 한국연합회의 구성단이며 제7회 예수 재림교 북아태지회 이하 북아태지회 한국연합회 지역에 위치한다. 본 합회는 제7회 예수 재림교 대총회가 정기총회에서 채택하고 승인한 교리 프로그램과 특별사업에 조화되도록 교회의 사명을 추구한다. 제4조 관할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로 한다. 제5조 회원 및 조직 본합회 회원 및 조직은 관할지역 내에 이미 조직되어 있거나 장차 조직되어 정기 혹은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들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으로 승인되는 교회들로 구성된다. 제6조 정관 본합회 회원들은 합회총회의 결의를 얻어 정관을 제정, 폐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정관이 헌장이나 제7회 예수절임교 대총회 행정위원회가 승인한 현행합회 모델 헌장과 정관에 조화된다면 어떤 규정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해산 및 자산 처리 본합회 총회에 출석한 대표자의 3분의 2의 찬성 표결로서 해산될 수 있다. 본합회가 해산될 경우 정부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자산은 제7회 예수절임교 대총회의 북아태지회가 승인한 법정 조직체에 양도해야 한다. 이상 혼합합회 헌장 내용을 제안하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제청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대부분은 그 모델 헌장입니다. 헌장 자체가 다 모델로 이렇게 개총해서 못 박아놓은 건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그 다음에 북아태지회 이런 것 외에는 전부 다 모델 정관, 모델 헌장,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다수결로 결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헌장, 대부분 모델을 이제 준용해 놓은 것이지만은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없으면 가시면 거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부하신 분도 손 들어주십시오. 네, 통과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정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관 1조, 2조, 2조 1항을 편의상 의안을 분할하겠습니다. 회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조 그 서론하고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10항까지 하십시오. 10항, 3조. 제7항 예수 재림교 헌화 앞에 정관 편의상 우리가 밑줄친 부분들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본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선문대로 813 36빌딩 A동 6층에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 임시총회에 대해서입니다. 임시총회는 본합회 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번, 2번, 3번에 교회 직원회를 통해 합회 내에 교회들의 60%가 요청할 때 혹은 한국연합회 북아태지회 또는 대청회 행정위원회가 소집을 결의할 때 되시고 나항 2에서 4에 대하여 합회 행정위원회가 적시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연합회 또는 북아태지회 행정위원회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합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3항 총회의 의장과 서기에 대한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제4항 정기총회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뒤편 마지막 줄에 총회는 북아태지의 규정과 조합에는 바람직한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을 확인, 승인,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항 정족수입니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개회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는 본정관 3조 1항에 규정된 대표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의사 결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출석위원회 과반수로 한다. 제6항 대리투표 대리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7항 투표권 본합회 회원들을 대표하여 임명된 대표자들은 총회에 제안된 각 의제에 대해서 한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하에서 규정된 총회 대표자들의 투표권은 제7항 11 예수재림교 지방교회 기관 한국연합회 북아태지회를 대표하도록 지정된 합회의 해당 총회에 국한된다. 제8항 표결 안건에 대한 표결은 대개 것으로 한다. 제9항 회의 규칙 참조해 주시고요. 제10항 선출 임명과 임기가 선출 합회 임원과 집권위원이 아닌 행정위원들은 합회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총회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부장과 부부장, 부총무 및 부장의 선출 또는 임명은 행정위원회에 이임한다. 임기 총회에서 선출된 자들과 행정위원회에서 임명된 자들은 대개 차기 정기총회 때까지 봉직한다. 그러나 그들의 봉직기간이 사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연령 규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의 퇴직 또는 행정위원회나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로 면직될 경우 한한다. 이상 내용을 제안하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결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서기가 낭독한 대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표시된 대로 이렇게 개정한 것을 가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까? 예, 이를 부하신 분도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과되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3조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3조 총회 대표자 제1항 대표자 본합회 총회 대표자는 정식 대표자와 일반 대표자이다. 정식 대표자 본합회 지역 내에 있는 조직된 교회가 정당하게 임명해서 파송한 대표자들 각 교회는 이 교인수에 관계없이 정식 대표자 1명과 평균 출석생 수 매 80명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로 파견하고 남은 교인수의 대표 1명을 선출하는 데 필요한 수의 절반을 넘을 때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들 대표자들은 해당 교회 명명책에 이름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대표자의 선출은 해당 지각교회에 사무해야 한다. 일반 대표자 1 참고하시고 2. 본합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한국연합회의 직활지역 행정위원 3. 참고하시고 4. 본합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지회행정위원 이들의 수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대표자 총수의 10%를 추가할 수 없다. 5. 합회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대표자로 승인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수는 상기 정식 대표자의 수의 10%를 추가할 수 없다. 제2항 본합회 총회 대표자로서 임명된 자들은 교력을 가진 성실한 제칠한 예수 재림 교인이어야 한다. 이상 내용을 제안하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제청하십니까? 예, 이와 관련해 사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재하 장관입니다. 이쪽 가운데 마이크 사용할게요. 예, 권력교회 우재하 장관입니다. 3조 1항에 보면 정식 대표자의 수에 관한 보면 각 교회는 교인 수에 관계없이 정식 대표자 1명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30년 전에 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지금은 5명 아니 10명이 못 돼도 정식 대표를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총회에. 그런데 교인이 20명이 넘을지라도 예배석 교회는 정식 대표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 교단들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교회는 10% 어떤 교회는 5%인데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간판을 달으라고 그러면 답니다. 너 어디 교회에 속할래? 예, 광주 남부 노회에 속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11조에 5%를 내라. 다시 말하면 장로교 예수교 장로회 합동파 간판을 달고 11조를 5%를 노회에 내면 정식 대표권이 주어져서 총회 대표로 가게 됩니다. 그런 교단들은 땅 한 평, 교회 방 한 칸이라도 기관에다가 헌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10억이든 50억이든 5천만 원이든 교회 재산 땅이 있거나 건물이 있으면 다 기관에다 헌납하고 간판 달으라 해서 달았고 11조를 100%를 다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대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교회로 조직하면 5명인 교회, 10명인 교회도 대표권이 있는데 예배석 교회는 대표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대의제라고 말을 하면서 예배석 교회 정식 대표가 참여할 수 없도록 이걸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정말 20년 전에 총회에 한번 참석했다가 그 후로 총회 할 때마다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4조 총회위원회에서 조직위원, 선거위원 선출하는 문제하고 시행세 측에 가서
행정위원을 선출하는 문제까지도 복잡하게 잘못 얽혀버립니다. 그래서 기왕 그 승인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기 때문에 사조나 시행세칙에 관한 인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 드릴 때는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 경영위원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교회 재산을 헌납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합회에서 간판을 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11조를 100% 보내고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된다고 하면 정식 대표로 전국 예배소 교회에도 초청해 주기를 이 문구를 수정해 주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아주 3분을 정확하게 정식했습니다. 우리 우재하 장로님은 조직되지 않은 예배소 교회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아주 절절한 필요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기록위원들께서 이것을 다음 헌장정관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할 때 이 문제를 좀 연구 검토하도록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것을 이제 헌장정관위원회가 이걸 이제 개정안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만 이제 결의하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오세령 장관님. 대청의 행정위원 오세령입니다. 19조 일반 대표자 사안입니다. 본합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지혜 행정위원 이들의 수는 권리 명시하지 않는 한 대표자의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겠는데 이 연합회의 정관에서도 대총회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중연합회도 대총회와 지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굵은 글씨는 변경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빠져 있는지, 만약 이 문맥상 빠져 있다면은 헌합회의 이 대총회 행정위원 자격으로 제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글씨가 빠져 있는 건지 문의입니다. 예, 원문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엄밀하게 지혜는 대총회입니다. 그 원문을 살펴서 대총회라고 하는 거 했으면 이거는 무슨 결의 없이 그러니까 뭐 수정이 가능할 겁니다. 네. 네. 그 문의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없으면 밖으로 가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의에 적극 참석해야 참여하셔야 합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하신 분은 또 이렇게 한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통과되겠습니다. 4조 하겠습니다. 정관 4조 총회위원회입니다. 합회 총회를 위한 사전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회 행정위원회가 총회 전에 아래의 임시위원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총회 업무를 돕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가 포함된다. 조직위원회 가 본합회는 8곳의 지역선교협회 이하 지선역 합회교회 포함 대표자들이 따로 모여 배정된 조직위원들을 선출하되 교역자 평신도 간의 균형을 이루어 23명을 선임한다. 단 교역자는 총회가 선출하는 직임에 있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라를 라로 합니다. 조직위원은 총회에서 혹은 총회 전에 선출되어야 한다. 다 조직위원을 총회 개전에 소집하고자 할 때는 모액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된다. 라 조직위원회 의장은 연합회장 또는 그 지명인이 된다. 마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들을 추천하고 총회가 이들을 선출한다. 1. 선거위원회 위원 2. 헌장 및 정관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여기 3, 4가 되겠습니다. 경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위원회 위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선거위원입니다. 선거위원회는 의장으로 봉사할 한국연합회장 또는 그의 지명인을 포함해서 최소 29명 이상 3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선거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된 자들은 총회 참석자로 정당하게 임명된 대표자여야 한다. 나, 현 임기 중에 제2조 10항에 기술된 선출직 직위를 가진 자들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위원회 정의, 총회 직전 현직 위원을 말한다. 다, 선거위원회 추천은 총회가 선출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직위와 예산, 항목들이 마련된 직위에 제한한다. 선거위원회는 합회 행정위원과 합회 산하 기관의 정관 규정에 따라 합회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할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선거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위원회 서기 선출. 2. 임원들과 부장들과 각부 부장 또는 차장들을 선임해서 제안. 3. 행정위원들을 선임해서 제안. 4. 합회가 운영하는 기관 운영위원들을 선임해서 제안. 제3항 헌장 및 정관위원회 참고해 주시고요. 제4항 경영위원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조 총회 위원회에 대한 안을 제안하고 듣기로 동의합니다. 예,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 들어왔습니다. 이 4조 총회위원회, 조직위원회, 선거위원회, 헌장 및 정관위원회, 세 위원회에 관해서 개정안 관련하신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유재 장모님. 네. 벌겋게 우체한 상황입니다. 그 총회 대표에 관한 것이 해결이 돼버리면 제가 이렇게 총회위원회,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배석교회 모든 그 대표들이 정식 대표로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역선교회에 속해버리니까 하등의 본학회에는 8곳의 지역선교회라고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직위원이나 선거위원은 합회교회도 포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속 교회들 중에서 여기 이렇게 조직위원이나 선거위원에 들어가게 되고 시행대칙에 가서 보면 지역 7개 지역 선교협회에서는 행정위원이 뽑히는데 조직위원과 선거위원은 두 사람씩 들어가고 부려먹고 어찌 보면 행정위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돼 버립니다. 정식 대표가 예배석교회가 한 명씩 하고 오게 되면. 그러면 8곳의 지역 선교협회 하는 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본합회는 7개 지소적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똑같이 다뤄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록위원들은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헌정정관위원들의 이 점을 운영해서 개정안에 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가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5조입니다. 5조. 행정위원회. 5조 행정위원회입니다. 제1항 행정위원회 구성. 본합회 행정위원회 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구성인원은 28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합회장 정무재무 부회장은 집권위원이 된다. 행정위원회에 적어도 각 부장 1명과 기관장 1명을 포함시킬 것이며 나머지 위원회는 목사 또는 본합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교육자들과 등신도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한국연합회 부가대지회 대총회 임원은 행정위원 구성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집권위원으로서 이들이 행정위원회에서 특권권을 행사할 경우에 출석한 행정위원회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이임된 본합. 본합회 행정위원은 임시총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한 본합회 행정위원회는 차기 정기총회 때까지 총회를 대신하여 행사할 권한을 이임받는다. 그 권한은 합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과 각 부서의 부서장과 그리고 합회 총회 혹은 행정위원회에서 임명되거나 선출된 운영위원회
이원들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임시킬 수 있고 공석으로 인한 자녀 임기에 대한 보선을 실시할 수도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제6조 1항에 언급된 사람들의 해임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앞에 행정위원회에서 참석인원의 3분의 2의 찬성 표결을 요구한다. 제3항 행정권입니다. 행정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현 임기 어떤 직임의 공백이 생길 때 이를 보선한다. 합회장을 새로 선출할 경우에는 한국연합회장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의장이 된다. 다 참고하시고 각종 신임서를 수여하거나 취소한다. 신임서를 취소하거나 본 정관 5조 1항에 명기된 의원을 해직하고자 할 때는 출석 행정위원 수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항 정기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행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5항 임시회의 참고해 주십시오. 제6항 회의의 참석 참고해 주시고요. 7항 회의의 통보. 그 다음에 제8항 정족수입니다. 개회를 위한 의사 정족수는 행정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의사 결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출석위원회 과반수로 한다. 이상 내용을 제안하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제청하십니까? 예, 하실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춘 목사님. 한국연합회 목회부장 이준춘 목사입니다. 저는 그 행정위원회 권한 가운데 그 신임서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5개 합회가 다 신임서위원회가 있고 그 방법은 다르지만 총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연방 목회자협의회에서 하든지 목회자들이 행정위원회가 하지 아니하는 그 신임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 합회의 헌장 전환을 보게 되면 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임할 수 있는 권위를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이것을 행정위원회가 다 가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한번 여쭙고 싶고 행정위원회가 하지 아니하면 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해서 이게 포기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임서위원회가 이 총회가 연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례적인 줄 알고 해왔는데 2013년 그 대총회에서 내려준 모델 정관에 의하면 그 신임서위원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학교 총회에 가보니까 일부는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었고 저희는 이것을 빼서 우리 연례 목회자 협의회 때 그 신임서위원들 오라고 해서 다 신임서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목회부부장인 우리 강수민 목사님도 오셨고요. 앞으로는 목회부장님 모셔야겠죠. 그래서 이 모델 정관에 없습니다. 사실 모델 정관에 경영위원회도 없습니다.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신임서위원회를 목회자 협의하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임서위원회 구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임서위원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행정위원회가 신임서위원회가 되지 신임서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합회 연말 목회자 협의회 때 우리가 이제 협의회 때 우리 신임서위원을 구성해서 그때에 이제 연합회 목회부장님을 모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의 신임서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행정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행정위원회에서 이제 이 신임서위원을 대신하여 결의하고 그 신임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지금 그렇게
행정위원회 그 권한이 그렇게 이제 행정위원회가 신임서를 대신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네, 이원 부장님 아까 손 들으셨는데요. 25페이지? 아, 그때 가서. 자, 네, 김경수 장모님. 이번 달아주는 내용들 행정위원회 관계된 사안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들이 좀 제 자신도 그렇고 느끼는 것이 우리 교회는 대의제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행정위원회를 각 대표에서 업무가 주어져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위원회의 막대한 권한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운영의 행정위원을 보게 되면은 참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교회하고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은 항상 볼 때 권한은 주어지지만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행정이라는 그런 대의제를 놔두고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행정위원들이 본인의 어떤 내용들을 발의를 한 것이 아니라 손만 들어주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면 다 나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합회에서는 행정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또 지키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책임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진행이 돼야 한다면 제 개인적 의견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같이 함께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발언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이 현장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다. 우리 연합회 국회부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처음에 저도 한번 지난해에 공청회를 쭉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신임서위원회가 이제 있도록 돼 있었던 것을 저도 이제 없애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신임서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신임서위원회를 한다고 가보면 전부 사실은 7, 80명,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 쭉 가고 신임서위원 사실은 일반 평신도로서는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신임서위원회를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의례 행사지 거기에 아무런 어떤 그 큰 그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능이라고 한다면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한다고 저는 판단해서 저도 제의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신임서위원회는 아마 없애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임서위원회는 앞으로 이제 총회위원회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신임서위원회를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모이고 또 국민들이 오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결의하고 그다음에 행정위원회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김여성 장관님. 순창교회 김효성 장로입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관의 신임서 그 기능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임서위원회를 행정위원회에 초청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위원회 초청한 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 목회자 협의회 같은 경우에 이제 평신도 위원들 초청해서
거기서 신임서위원회가 이제 서문이 돼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임서위원회가 그러니까 안수 목사 전원과 안수 목사 수의 20%가 20%의 평신도로서 신임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가 신임서 역할을 했는데 저희들 이제 1, 2차 공청회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사실 신임서위원회 그 평신도 위원들이 대부분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부분에 그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정관을 살피다 보니까 행정위원회가 그 기능이 중복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 기능 자체를 행정위원회에다 위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신임서위원회는 다른 어떤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행정위원회가 신임서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 총회에서 그 행정위원회 위임하는 것입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위임을 하는 권한을? 그렇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기능이 아까 보면 여기는 없습니다. 모델 정관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앞에는 그 신임서위원회를 뺐어요. 그러니까 라에 각종 신임서를 수여하거나 취소한다. 결국은 이 기능이 그 신임서위원회 기능이죠. 그렇죠. 우리 행정위원회가 승인하는 권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목회자와 안수 목사들과 그다음에 또 20%의 성도들을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하고 거기서 한 것을 이제 행정으로 올리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승인하고 행정위원회에서 이제 결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동시에 같이 신임서의 그 일들을 같이 이제 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말씀인데 총회에서 하지 않고. 그럼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신임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신임서에서 올라온 것을 행정에서 결의를 한다고. 없어져 버렸는데요. 행정위원회 때 결의를 한다. 그럼 신임서위원회는 어디서 구성을 해요? 행정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 신임서위원회 구성을. 과거에는 이제 총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총회에서는 안 하지만은 그 전례에 따라서 준거로 해서 행정위원회가 구성하고 이제 한 회기 동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행정부가 구성되면 그 다시 구성돼야 될 겁니다. 그 말이 저는 공청회에 많은 평신도들이 제안하신 그 내용들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신임서위원회를 총회에서 구성하느냐 행정위원회에서 구성하느냐 그 차이가 아니고 현재 그 신임서위원회 구성 비율부터 그런 부분들까지 불합리한 알겠습니다.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기록위원들이 신임 행정부가 신임서위원회를 구성할 때 평신도 신임서위원 비율을 높이라 그걸 연구하라고 좀 기록했습니다. 자,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김성기 목사님. 네, 성북본항의 김성기입니다. 네, 5조 행정위원회에 제1항 행정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둘째 줄에 합회장, 총무, 재무, 부회장은 집권위원이 된다 했는데 우리 합회는 부회장이 없는데 여기에 행정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이게 모델 정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총회가 조직상 부회장을 들 수 있기 때문에 부회장을 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다음 그 헌당정관위원회에서 부회장이 이왕 없으면 이것도 삭제해야 돼요.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가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하신 분 또 거소해 주십시오. 통과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조 임원입니다. 임원은 뭐 거의 할 것이 없습니다. 6조. 네, 제6조 임원입니다. 제1항 행정임원. 본합의 행정임원은 회장과 총무와 재무이며 총무와 재무는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있다. 임원의 임무는 서로 협의하여 연합회 행정위원회, 본합회 행정위원회나 총회가 결의한 계획과 규정 및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들 계획과 규정 및 프로그램은 대총회 회기 정기총회에서 대총회가 채택하고 승인한 기본 신조와 결의에 조화되어야 한다. 회장은 쭉 보시고 부가태 지혜의 총무 내용은 저와 같습니다. 재무 부가태 지혜를 수립했습니다. 제2항 기타 임원들 이상 내용을 제안하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네, 계속하십니까?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길 부사님. 네, 감정교회 박석길 집사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임원에 회장은 경험 있는 안수 목사여야 하며라는 문구가 있는데 총무부터 재무 그 이하는 안수 목사여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명문상에 보면 총무나 재무 기타 부장들은 평신도들이 돼도 무방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번 총회부터는 우리 총무나 재무를 평신도 위원 중에 이렇게 추천을 해도 별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법률상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총무 나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 없으시면 밖으로 가신 분은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하신 분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 8조 공개하겠습니다. 7조 각부 부장 및 국실장 제1항 자문역할 본합회 각부 부장 및 국실장은 본합회 행정위원회와 회장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분야에 대하여 자문력을 봉사한다. 2항 각 부서의 조직 본합회 각부는 대총회 각 부서와 조화되게 조직하되 연합회나 지회나 대총회 각 부서 조직과 반드시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제8조 기타 조직 비법인 기구 본합회는 비법인 기구들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구들의 총회는 본합회 정기총회와 같이 한다. 제2항 법인체 본합회는 부가대지의 승인을 받아 법인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회원총회와 이사의 선임은 법인 정관과 국가의 관계법에 일치되어야 한다. 제3항 기관 운영 본합회는 호남서예, 광주삼육초등학교, 호남삼육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미스바연수원,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정읍노인복지관, 양지노인복지관, 정읍시니어클럽, 정읍삼육노인복지센터, 진도노인전문요양원, 미스바 영농조합원, 유사법은 36회를 운영한다. 이상 제안하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네, 제청하십니까? 네. 이 7조와 8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미택 회장선생님. 광주 삼육초등학교 임기택입니다. 교육 관련 법령에 의해서는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사장의 감독하에서 움직여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 삼육초등학교나 호남 삼육중고등학교 이런 현재 이 삼육학교들이 학교 법인 삼육학원
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일에 합회에서 학교 법인을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 법인 상육학원 소속이 아닌 같이 호남합회 학교 법인 내다가 두어야 되는 것으로 현행 교육법령에 의해서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육부장님 고려를 좀 말씀하십시오. 박미남 강소입니다. 학교법인 그 사회적인 법인과 교육법에서 그다음에 우리 교단의 선교적인 측면에서 학교가 세워진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세상적인 사회적인 학교법인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선교적인 측면에서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합회 소속된 기관으로서 봉사하시고 협력하여 일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법인으로서의 또 관계도 있지만 선교적인 측면에서 우리 학교를 세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하에서 합회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봉사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박세현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법인의 법인실장 박세현입니다.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 교육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구조는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립 당시에 지금 현재 구조도 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초, 중, 고등학교는 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립 자체가 처치스쿨이라고 해서 교회 학교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과 합회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운영되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학교 법인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합회의 동의나 합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고 합회와 협력을 해야만이 지역교회의 선교사업과 함께 학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회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업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법인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약 27개 학교들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들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학교들을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을 번복하려고 독립적인 운영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자원 문제와 인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합회와 교육기관이 협력해서 지역의 교육사업과 함께 선교사업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지금 저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저도 이게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합회 지도하에서 법인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이제 조직해서 이렇게 회의를 가진 그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어질 때 다른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상충되어질 때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보고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인운영위원회 설치 기구가 어떻게 정관에 명시되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교육청에서는